마지막 단원이고 여기가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요거 먼저. 이 얼마? 5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고 되게 상식적인 게 맞아요.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요 수열 A에는 n-1, n-2, n-3, n-4 더하기 n이라고 만들었다라고 쳐봐. 1로 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여기다 n에다 1로 주면 1 나오지. 2 넣어주면 2 나오지. 3 넣어주면 3 나오지. 4 넣어주면 4 나오지. 5 넣어주면 5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5 넣어주면 4, 3, 2 더하기 5니까 24 더하기 5니까 29 나오잖아. 29일 수도 있잖아. 라고 이렇게만 하면은 할머니 없어져 버린다. 물론 5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그냥 1, 2, 3, 4, 5 얘네들을 마치 1, 2, 3, 4라고 써있다라고 해서 이게 공차가 1인 등차시열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인 거야. 5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선에서는 맞아. 하지만 이런 반대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되잖아. 5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수열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 지금 1, 2, 3, 4, 5로 넘어가게 얘기하고 싶다면 몇 개의 숫자를 보여주고 점점점으로 표현하는 건 약간은 위험하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위험한 지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첫째 항이 1이야. 그렇지? 첫째 항이 1이야.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써주면 첫째 항이 1. 그 다음에 공차 1이 넘으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이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고. 이런 거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첫째 항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수열에 대한 관계식을 주는 걸로 우리는 어떤 수열인지 보여주는 거 그거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른대. 점화식. 첫째 항을 알려주고 점화식으로 어떤 수열인지를 보여주면 그게 뭐냐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이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an 더하기 2랑 똑같아.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이거 뭐야? an이 무슨 수열? 등? 차수열.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가운데 있는 부대한 게 양옆에 있는 놈들 가운데랑 똑같아. 등차 수열. 이거 알려줬고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라는 거 알려주면 공차는 1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넘어가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리했다는 얘기 자체가 어떤 거야? 이런 놈들이야. 그럼 봐봐. 지금 이 식에서 보면은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이잖아? 첫째 항을 알려주면 1 넣어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첫째 항이 1인 거 알려주면 1 넣어주면 2 여기다 다시 갖다 놔주면 3 넣어주면 4 넣어주면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항들을 계속 구해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는 소리는 첫째 항을 알려주고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줘가지고 궤를 통해서 그 다음 항들을 계속 구해낼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 지금 보면 처음 역계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그게 아까 전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놈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 이미 우리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다 끝냈거든.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 점화식을 이미 다 배웠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요거 AN 더하기 1에서 AN 빼면 공차 D가 나오는 거. 이거 점화식. 이미 알고 있는 거. 또는 이 AN 더하기는 AN 더하기 AN 더하기 2랑 똑같은 거. 등차 중앙이 있는 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의 점화식. 그러면 등비 수열의 점화식은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눠준 거. 그게 공비 R이랑 똑같다는 거. 이것도 등비 수열의 점화식. 등비 중앙 이용하면 가운데 있는 놈 제곱한 게 양옆에 있는 놈들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 얘 4개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놈들이야. 예.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한다거나 또는 뭐 몇 번째 항을 구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데 봐봐. 문제를 하나 해보면서 넘어갈게. 예제 1번에 에다가 표 해놓고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될 때 A10을 구하자. A2는 3A1, A1은 18,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1 빼기 AN이랑 똑같아.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 이게 등차라는 거 알려준 거지. 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을 뺀 거랑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게 항상 똑같아. 이거 왜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려준 거지. 그럼 봐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이라고 공차 더해준 거고 그게 3a랑 똑같아. A5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4개 더한 거 그게 18이래.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때 D는 2A가 되고 2A 갖다 놓으면 9A가 18 그럼 A는 2 공차는 4 그래요. 구하라고 하면 10번째 항 구하려면 그냥 구하면 되죠 뭐. 그치? 그럼 10번째 항은 첫째 항 9 곱하기 공차 D 36에다가 38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겠지. 별거 없어 사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 볼게. 2번은 AN 더하기 2를 AN 더하기 1로 나눈 거랑 그 다음에 AN 더하기를 AN으로 나눈 거랑 똑같대. 얘가 알려주는 게 무슨 수열? AN은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려준 거고 그럼 여기 나타나 있는 거 보면은 A2는 AR 여기 보면은 얘는 AR을 내죠. A가 0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A가 0이면 30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 약분할게. 약분. R은 A랑 똑같네. R 자리가 A 내면은 A 문제곱이 32. 그럼 A는 2. 그럼 공비도 2. 그래야 그 10번째 항 구하라고 첫째 항의 공비 9개. 2에 17.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이 일단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야. 별거 없어. 그렇지? 점화식을 통해서 무슨 수열인지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 여러 가지 점화식 부분이 나와 있는데 유형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대. 여러 가지 점화식 꼴들 있지. 여기에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 이제 내질 않아.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이 유형들은 일반항 AN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내. 알겠지?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내. 단 어떤 문제를 내냐면은 뭐 예를 들면 6번째 항을 구하라던가 또는 7번째 항을 구하라던가 그냥 구하는 문제는 낼 수는 있어.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요즘은 아예 내질 않아.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 유형들이 여기 예제 1번, 예제 2번부터 시작되는데 보자.
A1이 1이야. AN 더하기 1 빼기 AN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이런 유형이 여기 써있는 것처럼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 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한식으로 표현된 이런 모양들은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를 좀 아예 안 낸다고. 어떤 문제로 내냐면 6번째 항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얘를 구하라고 안 하고 요즘은 이걸 구하라고 한다고. 알겠니? 그럼 별거 없는 게 정한식 나와 있잖아. 얘잖아. n에다가 그냥 1 넣어. 1 넣어. 1 넣어주면 여기 3 되잖아. A1이 얼마래? 1이래. 4잖아. n에다가 2 넣어. 2 넣어주면은 얘이 그랬지 4잖아? 4 따르면 또 계산할 수 있지. 8에다가 3이니까 11. 또 1 넣어. 그 다음에 여기가 n에다가 3 넣었다라고 치면 A3, 3제곱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해서 또 구하고 또 구하면은 계산을 낼 수 있잖아. 요즘은 이런 스타일로 구하는 문제를 낸다고. 근데 일반항 구하는 문제들을 일단 여기서는 풀고 있는데 그거는 목요일날 내가 다시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제 2번, 예제 3번, 예제 4번, 예제 5번, 예제 6번까지 예제 6번까지는 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정화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놈들이고 걔네들은 다시 목요일에 설명한 거고. 알겠지?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 요즘은. 그거는 일반항 구하는 걸로 목요일에 잘 설명해 줄 거고 예제 7번이랑 나오는 놈들 먼저 끝내놓고서는 그 얘기는 다시 보자. 예제 7번에다가는 별표? 얘는 별표? 문제에 어떤 데를 봐도 일반항 AN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어.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는 없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AN 더하기 P가 AN이랑 같아지는 최소의 자연수 P를 구하래. 마치 이 모양이 뭐랑 같은 거냐면 주기 모양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P가 주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몇 개 단위로 반복되는지 그걸 구하라는 소리야. 1번이 얘기하는 거야. AN과 AN 더하기 P가 같아지는 최소의 자연수 P를 구하라는 소리가 곧 주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보자. 여기서 몇 개 단위로 반복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럼 구해볼게. A3은 뭐가 되냐면 A N자리에다 1 넣어주면 되니까 A1 1 더하기 A2. A1이 1이고 A2는 2니까 여기 3 나오네. 그러면 A4는 A2 1 더하기 A3. A2가 얼마냐면 2. A3은 3이었으니까 여기 4. 여기 2네. 그럼 다시 A5는 A3 1 더하기 A4. A3은 3. A4는 2. 여기 1 되네. 지금 AN을 우리가 다시 써볼게.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또 써. A4분의 1 더하기 A5, A4는 2, A5는 1. 이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지? 하나 더 써볼게. A7은 A5분의 1 더하기 A6, A5는 1, A6 1인 거 2 되네, 2 되네. 그 다음은 뭐 나오겠어, 그러면? 3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가 반복이네. 5개씩 반복이네. 일일이 다 계산해서 확인하는 거고. 일반항 구하지 않고 일일이 다 확인해서 뭐 5개 단위로 반복이네. 그러니까 P는 모르겠네. 5개 더해주면 항상 항이 똑같겠네. 라고 확인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1항부터 100항까지 합은 1부터 다시 1까지 이런 놈들이 몇 번 있는 거? 20번. 20번이에요.
끝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오는 거야. 알겠지? 예제 2번부터 예제 6번까지는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는 안 된다고. 알겠지? 아예 안 돼. 아예 안 되니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지금 일일이 하나씩 다 맞다는 걸 확인해보는 이런 문제들을 요즘은 내고 있고. 그럼 예제 8번 이렇게 예제 8번에다가 별표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부른대. 피보나치 수열. 일단 보자. 10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탑을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칠 때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지. 그래 놓고서는 각각 빈칸을 채워보지. 그럼 보자. 한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왜 이렇게 한 가지?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한 개 한 개 이렇게 올라가거나 한 방에 올라가거나. 그래 두 가지. 그러면 세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올라가거나 한 개, 두 개? 또는 두 개, 한 개. 그치? 몇 가지? 세 가지. 왜 세 가지? 그러면 네 개의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나? 정말 세 개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대. 한 계단 아니면 두 계단만 올라갈 수 있대. 그러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그치?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러면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의 증가량을 보면 1이었다가 2로 바뀐 거 1을 쓴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써야 돼? 1 써야 되지. 여기는 얼마? 2 써야 되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an 더하기 1을 an 더하기 1로 나타내보지. 그럼 an 더하기 2는 어떻게 될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봐봐.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나오지.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나오지. an 플러스 1이랑 an 더하기 an 더하기 2로 만들어져. 앞에 둘이 더해준 게 그 다음 아웃이 나오는 거야. 그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 앞에 두 놈 더해준 게 1, 1 더해서 3 나오잖아? 2, 3 더해서 아니지 1, 2 더해서 3 나오잖아? 2, 3 더해서 5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앞에 두 놈 더한 게 그 다음 안 나오는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통 구하라고 하는 게 10번째 하고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봐봐. AN을 써보면 1, 2, 3, 5, 1, 2 찾았잖아 지금. 그 다음 항은 얼마 나올까? 8. 그 다음은 14. 그 다음은 21. 그 다음은 34. 그 다음은 55. 그 다음은 89.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이야. 이게 10번째야. 그래서 A씨.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거라고.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 계단 문제 또는 바둑돌 문제 이런 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구해가지고 거꾸로 찾아내는 거 말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계단이 몇 개 있어? n 더하기 2개 있는 거야 지금. n 더하기 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a n 더하기 2인 거야. 알겠지?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an이니까 n 더하기 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a n 더하기 2야. a n 더하기 2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여기 올라가기 바로 전에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서 한 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두 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두 개 중에 하나잖아. 얘는 여기 올라가기 바로 전에 여기 있었거나 아니면 여기 있다고. 둘 중에 하나야. 얘는 여기 있었거나 여기 있다고. 여기가 얘기되지? 그럼 봐봐. 여기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an이잖아. 그러면 n 더하기 1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an 플러스 1이잖아. 그 둘을 더한 게 얘가 나온다고. 이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n 더하기 2개의 계단을 올라간다고 치면은 바로 그 전에 여기 있었거나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에다가 두 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에서 한 개 올라가거나.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1. 여기까지 오르는 방법의 수는 6. 둘이 더하면 얘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거기에 2번에 2번에 있을 거야. 2번에. 거기 보면 상세풀이 쪽에 보면은 1번 있고 2번 있잖아. 그 2번 쪽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거로 얘기를 해보면 될 거고. 그러면 개념 넓히기 8의 3번 한번 볼게. 8의 3번은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있는데 n개의 바둑돌을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날아가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고 a1이 2, a2가 3이래. 잘 안 보이지만 흰 바둑돌 플러스 검은 바둑돌은 마이너스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일단 두 개의 바둑돌을 놓는다라고 쳤을 때 알지? 한 개의 바둑돌부터 얘기해보면 한 개의 바둑돌을 놓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왜 두 가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 두 개의 바둑돌을 놓는다라고 치면은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면 안 되잖아. 얘 빼고 나머지 몇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세 개의 바둑돌을 놓는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검은 바둑돌만 있는 경우, 흰 바둑돌이 하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흰 바둑돌이 몇 개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몇 개? 5개. 지금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5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 항이 뭐가 나올까? 그 다음 8 나와. 이렇게 둘이 더한 걸로 해볼게. 검은 돌만 4개 있는 경우, 흰 돌이 하나 있는 경우, 흰 돌이 하나 있는 경우, 흰 돌이 2개 있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까지 있겠지 뭐. 또 있나? 아 얘도 있나? 안 되네. 흰 돌이 2개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지 뭐. 다른 것도 있나? 없나? 없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흰 돌이 3개 있는 경우는 나타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넣어요? 이렇게. 그 다음은 뭐가 되고? 13개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해 나가서 A10을 구하면 돼. 근데 이거를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n 더하기 2개의 바둑돌을 놓을 거야. n 더하기 2개의 바둑돌을 놓으면서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날라가는 방법의 수가 a n 더하기 2래. 맨 앞에 어떤 바둑돌이 들어갈 수 있냐면 흰 바둑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검은 바둑돌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왜지? 생각해보자. 맨 앞에 흰 바둑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흰 바둑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무조건 검은 거 갖다가 넣어야 돼. 그럼 검은 거 다음에는 흰색이 와도 되고 검은색이 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여기 몇 개의 가족도로 이제 나야 돼? 전체 n 더하기 2개의 가족도에다가 2개 갖다가 넣었잖아? 그럼 몇 개 더 갖다 놔야 돼, 여기다가? n개를 더 갖다 넣어야 되죠. n개의 가족도를 넣을 거라고. 넣을 때 흰 가족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갖다 넣는 방법이 an이라며. an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럼 처음에 검은 가족도를 넣었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흰색이 와도 되고 검은색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여기는 몇 개의 가족도를 갖다 넣으면 돼, 이제? n 플러스 1개의 가족도를 갖다 넣으면 돼. 이게 전체 n 더하기 2개였잖아. 그러면 n 플러스 1개의 가족도를 갖다 낼 때 흰 가족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에서 얘라고. 둘이 더하기 얘랑 똑같은 거야. 맨 앞에 흰색이 오냐 검은색이 오냐 두 개로 나눠가지고 걔네들 둘이 더해준 게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화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를 보고서는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를 외운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매번 새롭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이 대답 문제도 있고 각도 문제도 있고 이런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넘어와서 일단 해볼게. 마치 오늘 다 하고서는 목요일날 할 게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 목요일날 아까 내가 쭉 넘긴 거 있잖아. 거의 안 나온다고 하는 거. 그것도 쭉 다시 해야 되니까 목요일날도 할 게 있을 거야. 그럼 보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증명 방법입니다. 마치 귀류법처럼 그냥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증명법 중에 하나야. 근데 증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n이 1일 때 일단 그 명제가 성립하는 걸 먼저 보여. 그 상태에서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그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거 보이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볼게. 1일 때 성립하면 k가 1 넣으면 2일 때도 성립하는 거지. 봐봐.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대. 그 얘기는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도 성립하는 거라고.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도 성립하는 거라고. 뺑 돌면서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첫 시작에 해당하는 게 성립하는 거 보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라고 치고 그러면 K 더하기 1일 때도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도,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도,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는 봐봐. 어떠한 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해. 수학적 귀납법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보여줘야 돼. 여기까지만 보이면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 쭉 넘어가면서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한번 해볼게.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이지. 이미 우리 외워서 알고 있거든, 얘는.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야 돼.
좌변은 얼마 나와? 1 나오지?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 우변이 1 나오네? 어차피 같잖아. 정성 밑에 이렇게 한번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해. 그러면은 n자리에다 그냥 k 갖다가 넣으면 되니까 k 갖다 넣냐 이렇게 k 갖다 넣은 거야. 이해되니? 그래 놓고서는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줘야 돼. 그치? k일 때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1부터 k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1부터 k 더하기 1까지 더하는 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뭘 더해줘? K 플러스 K. 양변에다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더해주면 1부터 k 더하기 1까지 더해주면 얘네들은 2분의 k 더하기 1을 묶어버리면 여기는 k가 남고 이쪽에서 뭐가 남고? 2가 남지. 2분의 k 더하기 1을 묶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이렇게 써보면 여기 n자리에다가 k 더하기를 갖다가 넣은 거랑 어때? 똑같잖아. 똑같은 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봐봐. 만약에 똑같지 않으면은 얘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써 있어야 된다. 요거 바로 앞에 이거 당연히 써 있어야 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얘 썼잖아. 여기다 양변에다가 뭘 더하는 거는 뭘 더한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여기 n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한다 바로 위에 이거 써 있어야 된다. 무조건. n에다 얼마 넣는 거? k 더하기 1을 넣어.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만 보이면 된다고. 이해되니? 그것만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이 수학적 기납법 문제들이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와. 얘네들이. 연습만 계속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보면. 응?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자. 1제곱, 2제곱, n제곱, 6분의 n에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성립하는 걸 한번 보이지? 뭐만 바뀌냐면 여기만 바뀐다고. 일단 좌변 얼마 나와? n이 1일 때 좌변 얼마? 1 나오지? 우변은 얼마 나오냐면 6분의 1, 2, 3, 1 나와. 둘이 똑같아. 성립해. 알지?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에다가 그냥 k 갖다가 넣는 거야. k 갖다가 내면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당연히 얘 바로 위에 뭐 있어야 된다고? n자리가 얼마인 거? k 더하기 1 같다는 게 있어야 된다고. 1제곱, 2제곱 쭉 가서 k 더하기 1의 제곱 6분의 n에다가 k 더하기 1 넣으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2, 2k 더하기 3. 얘가 써있어야지 얘를 때도 성립한다라고 쓸 수 있다고. 우린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요놈까지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여주면 돼.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제곱부터 k제곱까지 써있는 거고 얘는 1제곱부터 k 더하기 1제곱까지 써있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뭘 더해줘? k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줘. 그래서 더한 거야. 그러면 1제곱, 2제곱 쭉 가서 k 플러스 1의 제곱 6분의 k 더하기 1로 묶어주면 이쪽에 남는 건 얘네들 2k 제곱 더하기 k가 남고 이쪽에 남는 거는 6분의 k 더하기 1을 묶었으니까 6k 더하기 6이 남는다고. 그러면은 얘는 6분의 k 더하기 1에다가 2k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이 되고 얘네들을 쪼개면
6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2, 2k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 과정을 너네가 보여주는 거라고. 결론이 이미 다 나 있는 거야. 이렇게 써 있어야 되고 얘 쓴 다음에 요거 써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k 더하기 1 때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위의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거라고. 1일 때 성립하면은 2일 때를 성립,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를 성립,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를 성립. 이해되니?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과정을. 그래서 서술형밖에 못 낸다고. 따져보면. 아니면 빵 뚫려 있는 문제들도 별로 낼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해볼 거고, 그럼 예제 9번 한번 넘어가 볼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 쟤가 성립하는 건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래.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는 부분분수로 쪼개가지고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부분분수로 쪼개서 얘까지 나온다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n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면 된다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첫 번째, n이 1일 때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이 중간 과정들을 너네가 채워야 된다고. 일단은 자배요. n이 1일 때는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우변은 n에다가 1 넣어주면 이렇게 3분의 1 성립해. 이렇게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2k-1, 2k 더하기 1분의 1 얘가 뭐냐면은 얘놈이 2k 더하기 1분의 k 이렇게 표현되잖아. n이 k 더하기 1일 때는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어. 여기가 n자리에 k 넣어준 거에서 끝나지 않고 n자리에다 모으는 것까지 k 더하기 1 넣어준 것까지가 더해져 있어야 된다고. 좌변에. 이해돼? n자리에다 k 더하기 1 넣으면 뭐가 돼? 여기는? 2k 플러스 1 되지? 여기는 뭐가 돼? 2k 플러스 3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양변에다가 똑같이 뭘 더해야 되냐면 2k 더하기 1, 2k 더하기 3 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필요하니까 얘네들 더해주는 거야. 이거 더하는 거야. 그러면 밑에다 써볼게. 1 곱하기 3, 3 곱하기 5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 얘는 통분해버리는 얘는 2k 더하기 1, 2k 더하기 3으로 통분하면 k 더하기 아니네 k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2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되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표현되니까 2k 더하기 1 그 다음에 2k 더하기 1이란 또 뭐냐? 그 다음에 k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되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약분시켜 버리면 얘는 2k 더하기 3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이게 곧 여기 n자리에다가 뭐가 있다는 거랑 똑같아? k 플러스 1은 거랑 똑같아.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증명 못한다고. 당연히 똑같게 나와야 돼. 알겠지? 이미 결론 나와 있는 거 무조건 이렇게 써있어야 돼. 그 과정을 너네가 보여주는 거로. 그 과정만. 이렇게 무조건 써있어야 돼. 얘 바로 위에는 n이 k 더하기 1 때 성립한다라고 써있는 요거 바로 위에는 여기 n자리에다가 k 더하기 1 써놓은 걔가 있어야 된다고. 그 중간 과정 너네가 보이는 거라고. 여기 썼잖아. 그럼 n이 k 더하기 1 때를 성립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위의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그거 한 줄만 더 써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에다가는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얘는 조금 다른데 n이 자연수일 때 3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4의 2n-1승 얘가 1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지. n이 자연수일 때 무조건 얘는 1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지. 자연수일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일 때 먼저 해야지. n이 1일 때 13으로 나눠 떨어진 걸 너네가 보여주고 n이 k일 때 13으로 나눠 떨어진다면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1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까지만 보일 수 있다면 1일 때 1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2일 때도 13으로 나눠 떨어질 거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일단 첫 번째 n이 1일 때 n이 k일 때 이때 13으로 나눠 떨어진다. 가정했을 때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13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일단 볼게. n이 1이면 n이 1일 때는 3의 제곱 1 넣어주면 얘는 4되네. 13. 그럼 13은 1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성립. 그럼 n이 k일 때 13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가정해볼게. 그 얘기는 n에다 k 넣어준 3의 k 더하기 1승 4의 2k-1승. 얘가 1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1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얘는 자연수로 1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얘는 13의 n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n자리에다가 k 더하기 1 넣었을 때도 13의 배수가 나오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 n이 k 더하기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n이 k 더하기 1이라고 쳐봐. 그럼 이 자리에다 k 더하기 1 넣은 거니까 3의 k 더하기 2승 k 더하기 1 넣으면 얘는 2k 더하기 1승 이렇게 표현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얘가 13n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해되니? 이놈이 얘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에서 여기 3의 k 더하기 2승 더하기 4의 2k 더하기 1승에다가 놓으면 3의 k 더하기 1승 4의 2k 마이너스 1승 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이놈이 되려면 얼마 곱하면 될까? 이게 3 곱하면 되나? 네. 3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놈이랑 얘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해줘야지 같아질까? 봐봐. 4의 2k 더하기 1승은 4의 제곱 곱하기 4의 2k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16 곱하기 4의 2k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은 거야. 4의 2k 마이너스 1승을 3개를 이미 여기서 더했으니까 몇 개가 더 더해져야 되냐면 13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같아져.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만들어놨더니 봐봐. 얘는 뭐였어? 14. 그러면 13n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 13으로 나눠 떨어지지? 여기도 1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n이 k 더하기 1을 빼도 1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1일 때 13으로 나눠 떨어지고 1일 때 나눠 떨어지면 2일 때는 나눠 떨어져. 2일 때 나눠 떨어지면 3일 때는 나눠 떨어져. 계속 돌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쪼놈은 무조건 14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나오고 있어. 그러면 교과서에 있어. 이 연습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발표. 그리고 저는 숙제를 알려줄 테니까 숙제를 해보고 일단 쌤은 잠깐만. 일단 이렇게 해보자. 다음 시간에 이거 질문 받고 남은 거 끝내버릴게. 알겠지? 진짜 꼭 해와야 돼.